네, CBS 라디오 박종희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일단 새 정부의 가장 큰 과제는 트럼프 대통령과 또 한미 관계를 어떻게 끌어가느냐. 아까 이제 어떤 외교안보 라인 인사와 관련해서 위성락 안보실장이 어떤 미국과의 전략을 잘 짤 분이다. 뭐 이런 예상도 하셨습니다만. 근데 이게 취임식 때 주미대사 주한미군 사령관 초대하지 않은 부분도 일부 언론에 지적이 되곤 했습니다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제 전화 통화도 이제 축하 전화 정도는 간단하게 그 나누는 게 또 관례인데 그게 좀 늦어지고 있는 것이다. 왜 늦어질까?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김한규 의원님? 일단 취임식을 안 했습니다. 선서죠. 선서만 선서죠. 했고요. 예. 새벽에 대통령 당선 확정되고 나서 취임 선서 11시에 했는데 당일날 미대사하고 주미대사가 사령관 오라고 하는 거는 예의도 아니고 그거는 원래 이제 지난 정부에서 해안부에서 미리 요청을 드렸어야 되는 거죠. 만약에 한다면. 그래서 7월 달 정도에 취임식을 별도로 할 것으로 저는 재원절 그 즈음에 알고 있고요. 예. 뭐 그때 공식적으로 외국 사절들을 다 초대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예. 오늘 저녁에 뭐 트럼프 대통령하고 통화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죠. 대통령실에 외교안보 수석실에 뭐 다 현직 공무원들이 있어야 이런 것도 미국하고의 어떤 조율도 하는데 당장 예. 그럴 공무원들도 없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점들이 좀 아쉽다. 근데 이제 오늘 저녁 통화한다고 어제 통화한 거하고 무슨 국익에 엄청난 차이는 아닐 텐데 네. 그런 것까지 비판할 부분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재용 의원님. 뭐 이런 거야말로 진짜 실용적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뭐 어제 오늘 통화 못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괜찮은 거다? 뭐 통화 어떤 내용이 중요하죠. 내용이 사실은. 중요한 거죠. 예. 근데 이게 만약 일주일, 2주일 갔으면 그거는 사실 좀 걱정해 봤어야 되는데 예. 뭐 하루 이틀. 정도는 저는 충분히 기다릴 만했던 것 같고 사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시진핑하고 전화 통화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 미국 국내 어젠다였기 때문에 그걸 이제 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국과의 통화는 아마 우선순위에서는 당연히 밀릴 수밖에 없는 것이었을 테고. 근데 제가 그 뭐 디펜스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어찌됐든 간에 하루 이틀 늦어졌다고 해서 우리가 비판할 필요는 없는데 진짜 이걸 앞으로 해낼 수 있느냐. 이거는 저는 그것도 이제 지켜봐야 되겠지만 아까 이제 위성락 안보실장을 미국 통이니까 했다. 이런 부분은 이제 메시지로서는 좋은데 과연 그분이 그럼 숙제를 잘 풀어갈 수 있겠느냐? 그거는 완전히 별개 이슈예요. 그리고 지금 미국이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뭐 통상 협상도 있고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미군 감축부터 얘기해가지고 빅터 차 교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세게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과연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우려는 안 될 수가 없죠. 또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에 뭐 본인은 트럼프 뭐라 그랬죠? 다리가랭이 사이에라도 갈 수 있으나 가랑이 밑이라도 갈 수 있지만 나도 만만치 않다. 한판승부의 인터뷰에서. 그랬습니까? 예. 못 보셨어요, 의원님? 죄송합니다. 평상시에 방송 인터뷰를 다른 거 다 챙겨 보시는데 한판승부를 안 보시는 거예요? 평생 대선전 마지막 인터뷰 우리 어떻게 그걸 안 보실 수가 있어요? 발전 앵커가 출장 가시는 거의 유일한 인터뷰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말 괜히 꺼냈네. 어쨌든 그런 실용적인 입장. 네, 그런 입장을 얘기했는데 뭐 그렇게 따지면 트럼프도 만만치 않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어떤 것이 오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글쎄요 앞으로 이게 잘 해결해야 될 텐데 걱정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외교를 이제 외교의 영역으로 가게 되면 아주 사소한 프로토콜도 굉장히 잘 챙겨야 되잖아. 하다못해 입장하는 순서나 악수하는 방식까지도 이 그렇죠. 외교에서는 너무너무 중요한데 예. 그 뭐 하루 이틀 상간에 뭐 큰 차이가 있겠냐 뭐 그럴 수는 있지만 뭐 실제로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지만 여전히 굉장히 좀 그 불안한 느낌은 좀 사실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통상 바로 전화를 하는 게 맞고 뭐 윤 대통령 같은 경우 처음에 바로 그 미국 대통령이랑 통화를 했었고 그때 당시에 이제 영국에서도 그 보리스 존슨 바로 이제 본인이 축하한다고 SNS상에 메시지를 남기고 했는데 이번에는 트럼프도 전화가 없고 그다음에 스타머 총리도 이제 영국의 스타머 총리 역시도 본인이 축하한다는 메시지를 남긴 게 아니라 뭐 리트윗 정도를 해가지고 그냥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보면 예. 그러니까 이 한마디 액션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중요한 외교에서 이분들의 반응이 뭔가 찜찜하고 좀 불안한 느낌은 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앞서서 뭐 인사 관련해서 뭐 반미 인사 이런 얘기도 좀 했었지만은 지금 이재명 행정부에서 나토에 참여하니 마느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반대하는 나토 참여에 반대하는 인사들의 주요된 의견이 중러와의 관계 때문에 이거 나토 우리가 참여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럼 예. 당연히 미국이나 영국 입장에서 보면 와, 좀 찜찜할 수 있죠. 저는 이제 그렇게 될까봐 좀 걱정인 거죠. 근데 예를 들어 뭐 저도 여러 친구들이 있지만 예. 어떤 친구는 되게 매너 있고 프로토콜을 지키고 예의 바르지만 예. 저도 물론 친한데 어떤 친구는 안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예. 좌충우돌. 그 친구가 어떤 우당탕탕. 행동을 그렇죠. 우당탕탕 어떤 행동을 할지 예상할 수 없고 사실은 이 외교는 상대방이 있는 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아주 우당탕탕 우당탕탕. 어디로 튈지 모르는 지금 세계적 브로맨스라는 일론 머스크와의 관계도 깨져가지고 서로 악담하는 관계를 보면 그러네요. 일부 관계에서 파열음을 나는 거를 현 정부 탓이다라고 말하기에 특히 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같은 경우는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트럼프 뭐 지금 김재선 의원님 말처럼 미국에서 우리를 조금 군기 잡는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서 푸대접할 수도 있고 또 이재용 의원님 말처럼 뭐 다른 일에 시진핑이나 또 내부적 문제에 더 쌓여 있어서 조금 순서가 미쳐질 수도 있는데 그런 걸 하나 가지고 평가하기는 애매하다. 근데 워낙 지금 상대방이 예측할 수 없는 상대방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평가하기보다는 전체적인 접근 방법 이런 걸 두고 평가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 김한규 의원님. 12월 3일 비상계엄이 있었던 날 예. 주미대사 쪽에서 대통령실 연락하려고 했는데 연락이 안 됐잖아요. 외교부 장관도 안 되고 저희 쪽에 연락이 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황이 지금 미국하고의 관계가 나빠지게 된 거는 사실 비상계엄 이후에 한국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부분도 분명히 영향을 여전히 미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사이에 뭐 저희가 일일이 다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위성락 의원을 포함한 여러 의원들이 야당이지만 미국 정부하고도 연락을 하고 있었고 예. 이제 저도 위성락 의원님하고 외교 안보 스터디를 따로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그 과정에서 여당이 됐을 때의 프로토콜 이런 것도 이제 고민을 이미 다 하고 있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제 우리 산업통상부 장관이 통상협상을 할 때도 여야 간에 미리 다 저희가 조율을 해서 야당도 비록 야당이지만 지금 협상에 대해서 우리가 나중에 승인해 줄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 이미 다 얘기를 하고 그런 의견도 다 통상부 장관이 미국에 다 전달을 했습니다. 예. 그런 신뢰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동안 노력을 했었고 지금 생각해 보면 여야 어떤 정권에서도 특별히 미국하고 관계가 다르지 않았어요. 진보당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미국이 볼 때는 특별히 달리 보지도 않았고 그리고 자꾸 이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민주당이 아직도 빨갱이네 이런 얘기를 아직도 하시는 분도 있고 저도 선거 과정에서 들었는데 예. 뒤져보시면 저희 미국에 유학 갔다 온 사람도 엄청 많고 오히려 너무 친미적이 아니냐라는 내부 김한규 비판도 의원님도 있다. 하버드 로스쿨 출신임을 네, 알려드립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고 여당, 야당 구별 없이 국익을 위해서 그 부분은 같이 띄워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부탁드립니다. 자, 민주당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민주당이 이제 어제 3대 특검법이죠. 이제 최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법, 내란 특검법 이 3법을 주도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어제 이제 법안이 통과될 때 이걸 지켜보는 해병대 예비역들이 또 국회 내에서 또 거수격리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 잠깐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예, 국회의장이 이제 의사봉을 두드리고 국회 관람석에서 예비역 해병들이 서서 거수경례를 하는 모습입니다. 아마도 이제 최상병 특검법 처리를 계속 지난 정부부터 집회를 통해서 요청을 했던 분들이 이제 역사적으로 통과되는 모습을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저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오래 걸릴 일이었나 뭐 이런 소회도 들었습니다. 우리 김재섭 의원님이 그 3대 특검법에 찬성표 던지셨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모두가 국민의힘 당론은 반대인데 우리 의원님은 그래도 요거는 저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여당일 때에 그 우리가 배출한 대통령이고 또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이고 여당으로서 어떤 정치적인 윤리적인 비판이나 비난을 받을지라도 그래도 대통령이 이런 뭐 수사나 이런 거보다는 국정에 좀 전념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방파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게 저는 여당 의원으로서의 음. 그냥 뭐 저의 책임감 같은 거였습니다. 근데 예. 이번 대선 결과가 말해주는 국민들의 명령은 너무 분명한 거잖아요. 윤석열 대통령과의 결별. 그거는 이제 뭐 야당으로서가 아니라 국민이 내려주시는 이 명령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고 어떻게 이행해야 되느냐. 이제 이 문제가 남아 있게 되는 것이고. 예. 그렇다 그러면 이 특검법에 크고 작은 문제들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3대 특검 모두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적어도 국민이 내려주신 준엄한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최소한 노력하는 모습들은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반대하는 것을 반대해달라, 그러니까 철회해달라는 주장을 했지만 그것은 저희가 뭐 투표를 그러니까 거수를 해가지고 했지만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실패를 한 거죠. 예. 그래서 저라도 이제 가서 찬성표를 던지게 된 뭐 그렇게 됐습니다. 예. 저는 좀 신기한 게 김학의 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부분 빠져나가시더라고요. 표결하기 전에. 예. 근데 몇 분이 남아 계셔요. 그래서 맞아요. 왜 남아 계시나 했는데 이제 남아서 찬성 또 어떤 법안에 대해서는 이제 반대 반대. 이렇게 하셔갖고 저는 항상 궁금한 게 김재섭 의원님이 저렇게 당론에 반대되는데 왜 미움을 안 받을까? 친윤이나 당원들한테 그렇잖아요. 비결이 분명히 뭐예요? 비결이 뭔지 항상 그 궁금했습니다. 약간 저에 대한 무관심이 아닐까 생각해요. 아니 뭐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이 대선 지고 나서 어떻게든 저희 당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이번 대통령 잘못 뽑았다라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처음부터 왜 이런 특검법으로 전국을 불안하게 하냐 뭐 이런 식으로 공격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 몇몇 의원들이 저렇게 찬성하는 거 보고 좀 대단하다. 뭐 저도 그렇게 당론에 반대해서 저렇게 노골적으로 소신을 밝혀본 적이 없기 때문에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나중에 하여튼 어떻게 하면 미움 안 받는지도 한번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라는 미움 생각이 받을 수 들고요. 있는 용기를 아니에요. 가져서 그렇습니다. 굉장히 미움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국민들께 말씀드리면 이제 저희는 이 특검을 통해서 예. 국민의힘의 뭐 의원들 그렇죠. 내지는 지난 대선 때 상대였던 김문수 의원이나 여당의 지금 야당의 뭐 한동훈 대표라든지 뭐 상징적인 의원들에 대한 수사를 하겠다라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지난 정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해서 권력을 이용해서 잘못된 행위를 한 부분은 명확하게 사실관계 확인해서 그에 대해서 법의 잣대로 상응하는 처벌을 해야 그래야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다. 이거는 빨리 하고 가는 게 낫다. 질질 끌면 또 내년 지방선거에 활용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고 절대 국민의힘에 대한 무슨 정적 제거라든지 이런 목적은 아니다. 근데 이게 라는 점 그런 말씀드립니다. 목적이 아니라고 얘기는 합니다만 최상병 특검법, 또 김건희 특검법, 내란 특검법 3개잖아요. 3개 특검이 또 통합으로 운영되는 게 아니라 각각 운영되는 거죠. 네. 한 특검만 해도 120명씩 됐고 그럼 한 300명 넘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건 뭐 지청, 고검 그 엄청 큰 규모인데 이 정권 초기에 초대형 사정 정부가 아니냐, 또 문재인 정부 초기에 적폐청산 그 이상을 갈 수 있지 않게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런 오해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윤석열 전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 같은 분이 이번 기회에 본인이 뭔가 국민적 스타가 되겠다라는 네. 식으로 나오게 되면 문제가 될 여지가 있죠. 그래서 그런 개인적인 야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닌 분이 특검이 실무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저희 내부적으로 어제도 논의를 했는데 이건 빨리 끝내야 된다. 제대로 짧게 예. 정확하게 도려낼 수 6개월 있는. 이내에 다 끝낼 수 있도록 해야지 이거를 연장하고 이러면 정치적으로 의심받을 수 있고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으니 올해 안에 끝내야 된다. 차라리 규모가 좀 되더라도 빨리 끝내는 게 낫다라는 게 이제 당에서 의견들이 모아진 거고요. 내년까지 넘어가면 분명히 지방선거 목적으로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빨리 하자라는 건데 또 수사를 하다 보면 또 항상 추가적으로 나오는 혐의가 있고 그래서 그렇죠. 연장 우려가 있는데 그때 다시 한번 절제할 수 있는. 절제할 수 있는 미덕을 보일 수 있느냐가 국민적 평가를 받는 시기가 되겠죠. 박 시장님. 저도 뭐 그렇게 우려들이 나올 수 있지만 뭐 다 정말 이른바 적폐청산으로 다는 거냐, 국민의힘을 탈탈 터는 거냐 나올 수 있지만 뭐 탈탈 터는 게 아니라 이 해야 될 일들로 봐요. 그러니까 최상병 특검은 사실 거의 만 2년이 됐었고 윤석열 전 대통령도 이미 기자회견에서 공수처의 수사가 미진하면 나라도 특검을 요청하겠다.
근데 된 게 없잖아요, 사실상. 그렇게 약속한 지가 오래됐는데. 예. 그래서 해야 되는 거고 내란 특검은 뭐 더 이상 얘기할 그럴 게 없을 정도로 45년 만에 이른바 예. 반역인데 이걸 어떻게 묻어두고 가요? 음. 이거는 역사를 위해서 기록으로도 다 해야 되는 거고 예. 김건희 특검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워낙 혐의들이 많았고 윤석열 정부가 무너진 게 김건희라는 개인이 어떻게 권력을 활용했냐 이런 부분이 크다고 보기 때문에 예. 이건 해야 되는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핵심은 특검을 누구를 임명할 거냐. 그러니까 사실은 뭐 여러 특검이 될 만한 후보자들이 있겠지만 쭉 스펙트럼이 있잖아요. 예. 너무 한쪽 끝을 임명하면 여기에 대한 비판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양쪽에서 아 저분은 실력 있고 능력 있고 공정하게 일을 할 사람이야 이런 분을 임명하면 그런 우려들은 좀 없어질 거라고 봐요. 물론 정치적으로 특검이 뭐 어떤 정적 제거용으로 쓰인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국민들은 이해를 하겠죠. 예. 이제 3대 특검 통과로 이제 파견 검사가 120명 그리고 수사관 포함해서 최대 576명의 인력이 이제 아마 이제 투입될 것 같은데 세 개 특검 합쳐서입니다. 이재용 위원장님 어떻게 판단하세요? 이제 아니게 이제 운영할 수 있겠다 뭐 이렇게 이제 전망도 있지만 또 이 칼이라는 게 쓰다 보면 네. 제대로 된 칼을 써야 되는데 예. 이게 구조상으로는 적폐청산 시즌 2라고 의심을 할 수 있죠, 당연히. 이 지난번 박근혜 정부 탄핵 이후에 일어났던 일과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뭐 구조로 보거나 그때 이제 수사 범위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보면 아 이거 적폐청산 시즌 2 될 수 있겠구나라는 건 다분히 보입니다. 근데 저희가 사석에서 모이면 예. 그런 얘기해요. 이렇게 될 줄 몰랐나. 그런 얘기도 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되는 여러 가능성 중에서 유일한 가능성 하나를 만들어준 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에요. 저희가 봤을 때. 예. 예. 그리고 나서 본인이 그동안 했었던 계엄과 그동안 나와있던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당이 방패가 되어 막아줬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사라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없앤 건데 이걸 어떻게 막아요? 라는 그런 푸념도 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거는 국민의힘이 그냥 우리 스스로가 잘못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 스스로 인정을 해야 됩니다. 대통령이 잘못을 했지만 잘 보좌를 못했던 말을 못했던 아니면 거기에 뭐 방패막이 됐던 뭐가 됐건 간에 우리 스스로가 이제 지어야 되는 하나의 책임이고 이건 견뎌야죠. 예. 견딜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까 이제 김재섭 의원이 이 3대 특검에 대해서 사실 어제 4개 법안이 올라왔고 3개의 특검에 대해서 이제 찬성을 하신 건데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지용 의원이 말씀하셨지만 사실 최혜병 특검법부터 예. 얘기를 해서 계속 거부권으로 제의기를 해서 몇 표가 부족해서 안 됐잖아요. 예. 사실 한동훈 전 대표도 최혜병 특검법 찬성한다 해놓고 나중에는 다른 핑계를 대면서 안 했어요. 만약 그것부터 했으면 내란 특검법은 필요 없었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소재 자체가 그러니까 없어지니까. 저는 이제 짧게? 특검에 찬성을 좀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당한테는 굉장히 아쉽고 이재명 대통령한테 아쉬운 지점은 이게 대통령이 되시고 나서 처음 열린 본회의, 그 처음 표결하는 법안이었는데 그게 특검이다 보니까 그건 좀 아쉬워요. 민생을 최우선 기치로 내세웠던 이재명 대통령의 이야기와는 잘 안 맞는 것 같고 여당이 낸 특검은 사실 처음이거든요. 이게 헌정사상 처음이기도 하고 예산도 많이 들고 이러다 보니 그런 지점에서는 좀 아쉽다. 예. 자, 민주당 얘기. 자, 13일에 원내대표 선출하는데 후보가 두 분으로 딱 네. 마무리가 돼. 김병기 의원, 서영교 의원 예. 두 번. 기호 1번 김병기, 2번 서영교. 네. 누가 됩니까? 오늘도 막 전화들 왔고 본인도 전화 오고 뭐 지지하는 분들도 전화 오고. 아, 후보. 예. 근데 요번에는 처음으로 당원 투표가 들어가거든요. 20%. 당원 투표 20이 들어가기 때문에 오. 예측하기 좀 어려워요. 냉정하게 서영교 의원님 훨씬 대중성이 있고 김병기 의원님은 이제 상대적으로 많이 알려지진 않았는데 국정원 출신이고. 예, 대통령이랑 가까우시고 뭐 이런 서영교 의원도 가깝죠. 서운하실 수 있죠. 그렇죠. 예. 당 대표 하실 때 최고위원을 했으니까 예. 그래서 예측하기가 좀 어려웠고요. 예.
제가 봤을 때 의원들은 차기 당 대표가 누구 될 거냐, 8월에 이것까지 고려해서 그러면 원내대표는 어떤 성격의 사람이 필요하겠다 이런 판단을 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대통령실 있을 때 보면 원내대표는 자기 정치할 사람이 아니라 실무적으로 주력 법안들 통과시키고 야당에 가서 아쉬운 소리도 하고 야당이 원하는 것들을 대신 또 대통령실을 설득해서 좀 통과도 시켜주고 예산도 사실은 단독 처리할 수는 없잖아요. 여야 협의를 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대통령실의 의중을 잘 실무적으로 반영할 사람이 원내대표가 필요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당이 되면 내부 비판을 잘 못합니다. 원래. 그래서 의원들이 좀 지나면 불만들이 많이 커지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독거리려면 보듬을 수 있는 의원들하고의 관계도 되게 중요하다. 뭐 두 분에 대해서 특별히 그런 면에서 한 분이 특별히 뛰어나고 한 분이 안 되고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 저도 잘 모르겠어요. 원래 원내대표는 열어보기 전에는 절대 예측이 어렵습니다. 정치부 기자도 모른다. 가장 틀린 기사 많이 쓰는 게 기자들이 제일 많이 틀리는 게 원내대표 선거죠. 왜냐면 의원들이 하니까 물론 제가 이번에는 두 분 다 의원님 뭐 지지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누가 되면 좋겠어요? 우리 잘 서영교, 모르 김병기 김병기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저랑 같이 또 정무위원회에 소속이 되어서 정무위 실세가 많습니다. 권성동 의원도 계시고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 대화를 해보면 굉장히 뭐 그 야당 지금 이제 현 야당 국민의 의원들과도 잘 소통을 하시고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저 개인적으로 서영교 의원님을 뭐 뵌 적은 없는데 대외적인 이미지 자체가 그간에도 국민의힘이 여당일 때 대여 투쟁을 굉장히 잘했던 분이기 때문에 이거 갈등이 더 격화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제가 피상적으로 느낀 감정은 그래도 그 김병기 의원이 되시는 게 국민의힘과 소통이 잘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하면 제가 이거 낙선운동하는 건가요? 당원 투표에서는 좀 부정적이니까. 서영구 의원님 제가 굉장히 좋아한다는 말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자, 2부에서 또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까지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판 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